충격적으로 오늘도 이정우가 팀을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경기 전 이정우가 손흥민의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한국 축구를 응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비기기만 해도 통과할 수 있었던 경기. 하지만 한국 축구는 최악의 졸전으로 팬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겼습니다. 분노하며 정말 믿기 어려운 경기력이었습니다. 그 답답함이 가시기도 전에 이정우는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또 한 번 존재감을 증명해냈습니다. 멀티히트는 물론이고 경기를 뒤집는 슈퍼 수비까지 보여주며 샌프란시스코를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안녕하세요. K알프라 임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 축구 팬들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이정우의 대활약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우가 멀티히트 활약을 선보이면서 애슬레틱스전 2연승을 견인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월드컵 이야기라고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고요? 축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역대 최악 수준의 졸전을 지켜보면서 많은 팬들의 속이 타들어갔는데요. 그나마 이정우의 활약이 조금은 위로가 되어준 하루였습니다. 이정우는 어제 홈런을 터뜨린 이후에도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경기 전 몸을 풀 때조차 캡틴 손흥민의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등장했는데요. 손흥민의 유니폼을 입고 직접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응원이 무색하게 한국 축구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분노하며 정말 치욕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 이정우의 활약이 반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정우는 애슬레틱스와의 2차전에서 4타수 2안타를 기록했습니다. 두 경기 연속 멀티히트에 성공했고 9회 초에는 팀을 구해내는 슈퍼캐치까지 선보였습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2대1 역전승을 거두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만큼은 답답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이정우의 활약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말씀드리자면 피부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더라도 선크림은 반드시 발라야 한다고 하죠. 피부 관리의 가장 기본은 바로 선크림입니다. 흰수염고래가 추천하는 제품이 하나 있는데요. 동물성 원료가 들어가지 않은 비건 선크림 닥터오브 선크림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마스크팩도 함께 제공된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월 25일 오전 오라클 파크 경기 전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선수들이 하나둘씩 그라운드로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정우만 유독 복장이 달랐습니다. 평소 입던 샌프란시스코 트레이닝복이 아니라 등에 태극마크와 등번호 7번이 새겨진 손흥민의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등장한 것입니다. 통역을 맡고 있는 한동혜 씨 역시 같은 유니폼을 입고 함께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한국 축구 유니폼을 입고 수비 훈련과 타격 훈련을 소화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구단 공식 SNS도 이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구단은 게시물을 통해 우리 모두는 정우가 오늘 밤 누구를 응원하는지 알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태극기와 축구공 이모티콘도 함께 올렸습니다. 이정우가 한국 대표팀의 통과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의미였죠. 사실 당시 상황은 꽤 유리했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다음 라운드 진출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이 패배 자체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아마 이정우 역시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튼 이정우는 경기 직전까지도 한국 축구를 응원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힘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축구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오늘 경기 활약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정우는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처음으로 타격왕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타율 1위는 마이애미 말린스의 오토 로페스인데요.
공교롭게도 로페스가 이날 경기에서도 3타수 2안타를 기록하며 멀티히트를 달성했습니다. 그 결과 타율은 3할 4푼대로 더욱 상승했습니다. 이정우 입장에서는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죠. 오늘 상대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였습니다. 애슬레틱스 선발 투수는 게이지 점프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신인이지만 평균 자책점 2.37을 기록하며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인데요. ESPN에서는 현재 메이저리그 최고의 좌완 유망주 중 한 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고 구속 시속 156km에 달하는 포심 패스트볼이 최대 강점입니다. 스카우팅 평가에서도 최상급 등급을 받을 정도의 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정우는 메이저리그 초반 빠른 공 대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만약 여전히 빠른 공이 약점이었다면 타격왕 경쟁 자체가 불가능했겠죠. 그래도 메이저리그 정상급 포심 패스트볼을 어떻게 공략할지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게다가 샌프란시스코는 현재 강팀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정우 혼자 잘한다고 해서 경기를 모두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당시 팀 성적은 33승 46패였습니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도 상위권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이정후만 믿는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많은 팬들이 이정후를 팀의 유일한 희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며 이날 이정후의 타수는 무려 6번이었습니다. 팀에서 가장 뜨거운 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히려 타순이 내려간 것이죠. 팬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후는 타순과 상관없이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2회 말 주자없는 상황에서 첫 타석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1번부터 5번까지 그 누구도 점프를 상대로 안타를 기록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점프의 공이 위력적이었다는 의미였는데요. 이정후를 상대한 첫 공은 시속 150km가 넘는 포심 패스트볼이었습니다. 바깥쪽으로 살짝 빠지는 유인구였지만 이정후는 침착하게 볼을 골라냈습니다. 이어진 2구는 시속 155km짜리 강속구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2개의 볼을 더 골라내며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었는데요. 카운트가 몰리자 점프는 시속 154.8km의 포심을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정후의 방망이가 돌아갔습니다. 강조하며 그리고 그 결정구를 이정후가 완벽하게 잡아당겼습니다. 타구는 우중간을 향해 빠르게 뻗어나갔고 시속 165km가 넘는 강한 타구가 됐습니다. 결국 공은 외야 깊숙한 곳까지 굴러갔고 이정후는 시즌 19번째 2루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타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던 점프의 포심을 이정후가 정면으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게다가 단숨에 득점권까지 진출하면서 팀 분위기도 살아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후속 타자 윌리 아다메스가 범타로 물러났고 득점 기회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복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날 경기는 예상외로 치열한 투수전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7회까지 양팀 모두 단 한 점도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애슬레틱스 선발 게이지 점프 역시 5회까지 무실점 투구를 이어가며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결국 6회부터는 불펜이 가동됐고 샌프란시스코 타선은 새로운 공략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7회 말 이정후의 세 번째 타석이 찾아왔습니다. 애슬레틱스는 또다시 투수를 교체했고 이번 상대는 호건 해리스였습니다. 메이저리그 불펜 투수답게 해리스 역시 강속구를 자랑했습니다. 평균 구속은 95마일, 시속으로 환산하면
153km 안팎의 공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정우는 더 이상 빠른 공에 흔들리는 타자가 아니었습니다. 4구째, 바깥쪽 스트라이크 존에 걸치는 95.3마일짜리 직구가 들어왔습니다. 보통 타자라면 밀리기 쉬운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정우는 가볍게 배트를 갖다 댔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땅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타구 방향이 절묘했습니다. 공은 이루수와 유격수 사이를 정확하게 통과했고 결국 내야 안타가 됐습니다. 이로써 시즌 28번째 멀티히트가 완성됐습니다. 애슬레틱스전 2경기 연속 멀티히트, 최근 5경기 가운데 4경기에서 안타를 기록하는 엄청난 타격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놀라며. 그런데 이날 진짜 하이라이트는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비에서 나왔습니다. 그 시작은 4회 초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선발 타일러 말리가 투아웃 상황에서 실투를 던졌습니다. 86마일짜리 스플리터가 가운데로 몰려버린 것입니다. 애슬레틱스의 중심 타자 랭글리어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배트 중심에 정확히 맞은 타구는 시속 167km로 날아갔습니다. 그대로 두었다면 장타가 확정적인 타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정우가 움직였습니다. 강조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몸을 날리며 공을 낚아채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아웃이 완성됐습니다. 실투를 던진 말리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그아웃에서도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현지 중계진은 요즘 이정우는 모든 것을 해내고 있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경기력이었습니다. 만약 그 타구가 안타가 됐다면 분위기는 완전히 애슬레틱스 쪽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정우가 흐름을 끊어냈고 샌프란시스코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8회 초 애슬레틱스의 맥스 먼시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실투 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타구는 담장을 넘어갔고 결국 솔로 홈런이 터졌습니다. 점수는 0대1. 샌프란시스코가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는 그대로 끝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9회 초에 찾아왔습니다. 투아웃 상황. 주자 한 명이 1루에 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애슬레틱스의 타자 요나하임이 등장했습니다. 에릭 밀러의 초구를 그대로 받아친 요나하임. 타구는 우측 외야 방향으로 강하게 뻗어나갔습니다. 자칫하면 추가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주자까지 싹쓸이할 수도 있는 위험한 타구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정우가 있었습니다. 강조하며 이정우의 활약은 결코 운이 아닙니다. 메이저리그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시선, 빠른 공에 약하다는 평가, 모든 의심을 스스로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메이저리그 정상급 투수들을 상대로도 꾸준히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타격왕 경쟁 역시 절대 우연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실력이 증명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 과연 이정우가 어떤 역사를 써내려갈지 기대가 됩니다. 한국 야구 팬들에게는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정우, 그리고 팀 승리를 이끌어낸 이정우, 앞으로도 건강하게 멋진 활약을 이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정우 파이팅! 대한민국 야구 파이팅! 이상 K알프라 임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